다음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. 예, 두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.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도어 스태핑 생략한 윤석열 대통령, 네. 권성동 원내대표와 행사장에서 조우입니다.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도어 스태핑 재개를 하면서 사실 기자들에게 이 내일도 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. 내일도 괜찮으면 하겠다 이런 답을 내놔서 사실 맞아요. 저희 모두 오늘도 도어 스태핑 진행이 될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도어 스태핑은 없었는데요. 네.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내일도 하실 거예요? 뭐 이거야 하나 안 되겠어.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. 그래요. 자,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. 네,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생략한 이유 다름 아닌 오늘 외부 행사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아, 네. 대통령 일정은 사실 뭐 경호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공개적으로 어제 말은 못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 외부 일정으로 자연스럽게 도어 스태핑은 연기가 된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 행사장에 또 눈길을 받은 한 명이 또 추가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. 바로 보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네.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 함께 참석을 해서 이 네. 축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가서 저렇게 반갑게 악수를 하는 친밀감을 좀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.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, 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이 가진 이 비공개 회담과 관련해서는 네. 이 내용 확인을 해줄 수 없다면서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사실상 이 만남이 있었다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장제원 의원님이 빠지면서 일부에서도 분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어떻게? 어제도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님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그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양해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권성동 원내대표 확인해 줄 수 없다, 양해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요. 지금 네.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갔는지,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준석 대표 사태에 있어서 네. 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종합을 해드리면 네. 윤석열 대표와 대통령실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뭐 분명히 했지만요.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래는 좀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 당원 당규를 좀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찾아서 좀 해석을 했고요. 네. 특히 뭐 법조인 출신답게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뭐 당원 당규대로 하라 이런 뜻을 좀 전달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단 만난 건 확인이 된 듯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윤 대통령이랑 교감 하에 직무대행 체제를 지금 확립을 한 건데 당 상황은 어쨌거나 수습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인 건지 김현 기자, 이 대통령실이 레드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레드팀이 무엇인지 좀 네.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. 일단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이 조직 내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역할을 맡는 팀입니다. 그래서 이 비판하는 역할을 맡는 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대통령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나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네. 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밑에 이 설치를 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. 좀 여론을 좀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로 이 레드팀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대통령실도 일단 인정을 했는데 외부 위원들이 좀 주로 참석을 해서 이 레드팀 네.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한 인사 레드팀에 좀 참석을 하겠냐 이렇게 제안을 받은 한 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. 레드팀 이 구성이 되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보고서를 올리는 식으로 좀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게도 네. 이 레드팀 이미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야당과 언론이라는 이미 훌륭한 레드팀이 있는데 네. 또 뭐하러 이제 대통령실 안에 레드팀을 굳이 만드냐. 그리고 행여 레드팀을 만들더라도 네. 네가 나를 공격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해석을 하면서 금방 박살을 낼 것이다.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 박용진 의원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. 이 야당과 언론이 레드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 레드팀 구성을 검토를 한다는 건 지금의 상황, 지금 대통령실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방증일 것 같기도 합니다.
사실 이런 레드팀 구성 검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요즘 들어서 보면은 대통령실 관련해서 지금 계속 뭔가 자꾸 구설이 나와요. 네, 그렇습니다. 새로운 구설수 하나가 더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. 네.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양산 사저 앞에서 지금 이 보수단체 유튜브들의 어떤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 보수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지금 근무했다는 소식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 누나와 동생을 좀 함께 엮어서 이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연좌제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가 네. 이 5.18 폄훼를 계속 일삼아 왔는데 이거는 이의 연장성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. 네. 윤영찬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지금 이거는 혐오 시위를 더 독려하는 거다.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 유튜버의 친누나 A씨 결국 오늘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지금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결국 스스로 이 사표를 냈다라는 게 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뭐 논란 이 정도 선에서 좀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김건희 여사 팬클럽 관련한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, 이 네, 사업자. 이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죠.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 뭐 이준석 대표 중징계 아니라던가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실까요? 또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까?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저는 건희 사랑을 하면서 물론 이제 소통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와 또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집회를 가거나 그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는 부부 않습니다. 동반으로 식사 같은 거 안 해요? 식사는 했습니다만은 예. 그 부분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팬클럽에 올린 사진은 제가 올린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. 김건희 여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. 영화관에 갔을 때 사진이 있고 그리고 또 열린음악회 했을 때 예. 그때 사진도 있고. 제가 그러면 이런 따라다니는- 사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. 이렇게. 그런 말 안 합니다. 저하고 김건희 여사 또 윤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관계입니다.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관계다. 조금 애매한 표현이 아닌가 네. 싶은데 일단 이 외에도 이 5, 6년 전 봉사단체 이사를 하면서 처음 김건희 여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다. 뭐 이런 부분을 밝히기도 했고요. 또 본인이 올린 사진은 직접 본인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인터뷰가 어제 오전 11시 40몇 분쯤 나왔거든요. 근데 네. 이로부터 2시간 뒤에 김 여사 관련 김 여사의 직접 입장을 밝힌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김 여사가 최근 지인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네. 이 강신업 변호사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라고 오. 일종의 선을 그었다는 얘기가 들려온 건데요. 네. 이 강 변호사가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이게 저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힌다라고 말했는데요. 이 강 변호사 역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.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적 견해는 제 자신의 의견이다라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김준일 대표님, 예. 김건희 여사가 지금 선을 그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선을 긋는다고 그냥 그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네. 라디오에 죄송합니다.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좀 더 일찍 그었어야 됐다라고 말도 했고요. 저는 좀 더 단호하게 그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문자 폭탄 논란이 있을 때 이건 양념 같은 거다라고 네. 얘기를 하고 선을 안 그었어요. 그 네. 이후에 약간의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했지만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. 네. 팬덤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. 본인이 이거를 이 정치인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본인들은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공적인 관계다. 도대체 무슨 공적인 관계일까요? 저는 들으면서도 좀 의아했는데 공적인 관계는 공직에 있으면 공적인 관계예요. 네. 이분은 사인이잖아요. 네. 본인이 이런 식으로 호가호일이 사실상 호가호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 부분 그럼 김건희 여사가 좀 더 단호하게 해야죠.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까지 나올지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좀 더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. 최근에 여러 이제 언론 보도도 그렇고 보도들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은 보도든 나쁜 보도든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이 더 많이 홍보되고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해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패션 외교가 좋다.
언론에서 한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 방향성을 모르겠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이거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, 네.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네. 국정 운영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좀 선을 긋는 과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선을 그었지만 좀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죠, 이 윤기중 교수가 이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가 돼서 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윤기중 교수 지난해 4.7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모시고 이 투표소에 가는 모습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. 어제 용산 청사에서 저녁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했고요. 2시간 정도 뭐 집무실도 둘러보고 이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 대통령실은 이 사적인 비공개 모임인 일정인 만큼 이 사실을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. 이 가족 초청이 사실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. 문 대통령도 취임 첫 해 추석 때 모친을 직접 모시고 둘러보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. 네. 하지만 윤 대통령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